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광도한의원 대표 원장이신 강병영 원장님을 모시고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원장님은 사단법인 희망을 여는 사람들 이사장, 대한장애인요트연맹 회장, 부산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대한유권자총연맹 공동대표, 대한한의사협회 남북민족의학 협력위원회 위원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회장, 동국대 한의대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럼 원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한의원의 강병영 대표원장입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간밤에 다들 잘 주무셨나요? 예. 예전에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유, 간밤에 잘 주무셨느냐, 식사하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잘했죠. 예전에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든 이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걸르신 이런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식사 안부 물어봤고, 또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이 간밤에 일이 생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요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도 그렇지만서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밤에 문제들이 잘 생기세요. 저도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자다가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가지고 일하다가 다친다든지, 침대에서 잠결에 내려오다가 다치신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또 집에서 특히 화장실 같은 데서 미끄러져가지고 다치시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특히 심장에 어떤 문제가 특히 밤에 잘 생기세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예전에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인사로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강의하기 전에요, 우리 간단하게 몸을 풀어볼 수 있는, 제가 집에서 평상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돈 안 들고 건강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이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왼손으로 기볼을 당겨주세요. 예. 너무 안 아플 정도로 이거를 27번을 반복을 해주세요. 예. 일어나시면은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요 운동을 좀 꼭 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 내리시고 요거는 반대로 왼쪽 손을 머리에 올려주시고 반대 손으로 오른쪽 귀를 또 27번을 이렇게 당겨 주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 목 뒤로 손깍지를 끼워주세요. 예. 자, 이래가지고 몸을 뒤로 쭉 한번 펴주세요. 예. 또 바로 하시고 또 한번 쭉 펴주시고 바로 하시고, 예. 요거를 한 9번 정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손을 마찰을 해주세요. 비벼주세요. 네, 이렇게 열나도록. 그래서 무게 다 되면은 스톱하시고 눈에 요 손 두 등을 잘 눈에 대주세요. 요래 대지 마시고, 어머님은 요래 대시고 계시거든요. 요래 대지 마시고 요 두 등을 눈에 싹 우리가 마사지 한다는 개념으로. 예. 너무 또 지그시 누르면은 그 눈에 갑자기 잘 안 보여요. 살짝 우리가 마사지 해준다는 개념으로 눌렀다가 떼주시고, 그것도 9번. 네. 그 다음에 이 머리 끝나는 지점 있죠? 머리카락 끝나는 지점, 시작하는 지점, 이 부분을 손을 문대주세요. 예. 좀 요거는 약간 세게 문대주셔도 됩니다. 요것도 한 20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중간 손가락 가지고 코를 세게 문대주세요. 예. 좀 열감이 날 정도로 한 27번 정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됐죠?
그 다음에 치아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빨을 마주치는 거 27번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은 머리, 목, 눈, 이 다 근육들이 풀어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허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면은 이 허리 뒤를 우리 허리 뒤를 확 문질러 주세요. 한 27번. 예. 그렇게 예, 열심히 문질러 봐주세요. 그러면 근육이 이완이 될 뿐만 아니라 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기에. 예. 그리고 난 뒤에는 단전, 배꼽 아래 이 손가락 4마디 정도 배꼽 아랫부분, 예, 배꼽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가 단전이라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비벼주세요. 예, 그렇죠. 예, 잘하십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루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운동이잖아요, 그죠? 요 머리, 그다음에 눈, 코, 이빨, 목, 허리, 배. 이러면은 전체적인 근육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운동 방법이고 또 건강을 유지를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집에서 뭐 열심히 조금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죠? 예. 제가 오늘 여성대학 강의를 제가 요청받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이런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이라고 잡았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텔레비를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야. 왜? 아니 요새 그 홈쇼핑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110시대 예, 보험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느새 이제 100세가 아니고 110세대로 수명이 보험회사가 정확하거든요. 예, 그래 늘어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빨리 제목을 바꿔야 되나 어쩌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는 목표를 100세까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갈까 생각합니다. 이제 어머님들 보통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40대 이상, 60대 이하 인 분들로 지금 다 보여지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래밖에 안 보여요. 예. 제가 30년을 환자를 봤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을 봤겠어요? 예. 그러면 환자분 딱 보면은 얼굴에 견적이 나와요. 몇 살쯤 되셨는지. 예. 근데 요새는 그 견적이 좀 힘이 들어져요. 예. 보면은 60대 한 중후반은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피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 50대 후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빨리빨리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큼 이제 수명뿐만 아니라 몸의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살고 계신데 지금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 예.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아마 거의 100%가 건강이시 싶어요. 저도 던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을까? 지금 시기에는 이제 돈 모으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예, 뭐 투자하는 시기도 별로 아닌 것 같고, 뭐 자식들에 대한 걱정, 관리 이런 것도 이미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시기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지만서도 아프게 살아가면서 100세를 살아봤자 그 뭐 하겠습니까? 또는 심지어는 풍이나 뭐 치매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덜 누워서 100살을 살아보면은 그거는 고통이에요. 예. 그래서 숨만 살아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는 뭐 110살까지로 수명이 이제 또 늘어났으니까 아무튼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무조건 건강하게 사셔야 돼. 예.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큰 하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관리 강의를 참 많이 해요.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중에서도 어떤 게 또 궁금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머님들, 내가 건강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치매, 또요. 예,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절, 암, 예. 또 뇌졸중, 예, 예, 거의 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병은 여러 수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수천 가지 다 내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 흔하게 또 가장 많이 고통을 받는 것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가지고 요 강의를 이제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또 요새는 이제 텔레비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또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또 그것도 또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그런 주제로 강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좀 재미가 없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오늘 어머님들 제가 우여 있으면 밑에 다 잘 보여요. 누가 조시는지 누가 이 재미없어 하시는지 다 체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특별히 저희 한의원으로 다시 모셔가지고 다시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난주 출석부 딱 체크해가지고 근데 조시는 분들하고 재미없으신 분들하고는 제가 딱 다시 모시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을 화병으로 잡았습니다. 뭐 아까 암도 있고 치매도 있고 이러는데 왜 화병으로 잡았느냐? 아마 우리 어머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2는요 화병 다 계실 거예요. 참 제가 한의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시면은 걸어오시는 거 보면 거의 다 통밥이 나와요. 관절, 허리 멀쩡해 들어오시면 화병. 이게 참 어떻게 된 판인지 화병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한테만 있는 병이라고 그래요. 동남권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이런데 또 그쪽의 여자분들은 이런 화병 질환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화병에 대해서만큼은 양의사 선생님들도 정식 질병명으로 화병을 씁니다. 예. 이 화병은 신경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어머님들이 살아오시면서 어떤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또 돈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몸을 자꾸 억누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여성만? 결론은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너무 헌신적이어서 그래요. 네. 나는 뒷전이고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이 항상 먼저인 삶을 우리 어머님들이 다 살아오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의 감정을 계속 억누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내 성격대로 다 하면은 집안이 콩가루가 되니까 부모고 남편이고 공양을 못 하니까 내가 참으면 되는데 예. 자꾸 이제 안으로 억눌러 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병으로 오는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를 하면요. 남자들은 동적이고 양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내버리는 스타일이고 또 안으로 집어넣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엄적이고 점적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내버리질 못해요. 안으로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이 몸의 전반적인 기운을 꽉 덮어 눌러버리게 돼요.
신경이 몸의 기운을 덮어 누르면은 전체적인 오장육부의 기능도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오장육부 중에서도 제일 부담을 많이 받는 게 심장, 위장, 장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질환 중에서는 신경성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주로 그 세 개가 대표적입니다. 신경성 심장화,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 과민성도 결국은 신경성한 뜻이거든요. 우리가 뭐 여자분들이 남자들 좀 술 담배를 마셔서 위장병이 생기지고 그런 것보다는 신경이 더 위에 자극을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도 위장병이 더 많으세요. 예. 남자들은 술 마시고 뭐 이래가지고 위장병이 생기지만서도 여자분들은 남편이 애미기서 위장병이 생기시더라고요. 남편만 없으면은 딱 괜찮은데 또 그거를 또 버리지를 못하니까 요새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 화병은 신경에서 제가 온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 위축이 되면서 예전에 튼튼하던 심장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누적이 되면서 그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약해지세요. 처음부터 어머님들이 화병 생기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셨던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튼튼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심장의 기능이 위축이 되면서 심장은 열을 담당을 합니다. 물론 다른 오장육부에도 다 열이 생겨줄 수 있습니다만서도 심장의 열이 화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칠정, 희노우사 비공경이라는 화를 내고 기뻐하고 사려하고 우울하고 비탄하고 공포에 떨고 놀라고 이러는 것들 7가지의 감정이라 그러는데 이걸 칠정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각 우리 오장육부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병의 상태는 주로 신경에 쏘신다 보시면 되고, 근데 희한한 게 우리가 이 병에는 기능적인 병변이 있고 기질적인 병변이 있습니다. 이 심장의 화병은 심장의 조직세포상에 문제가 나타나는 이런 기질적인 병변이 아니고 기능적인 병변이에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신경경색이나 이런 것들은요, 화병과 비슷하게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막 가슴이 쪼여온다든지 막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해서 병원에서 이제 가면은 이제 어떤 경우는 뭐 협심증이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하는데 똑같은 느낌으로 막 가슴이 쪼여오고 이래서 내 협심증이 아닌가 신경색이 아닌가 뭐 이래서 병원에 달려가서 심전도 검사하고 이래도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경과 가보세요. 그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해서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는데 이 검사상에서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거는 그 검사에만 나타나는 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특히 기능적인 병변은 그런 어떤 뭐 CT나 심장 CT나 심전도 검사나 뭐 혈관 조영술이나 이런 검사상에 안 나타납니다. 예. 기능적인 병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아이고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힘이 들어 죽겠어. 뭐 이게 깨병인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게 되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강박증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우울증들이 많이 오게 되세요. 요새 텔레비에 보면은 정말로 뭐 어떤 경우는 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이런 뉴스도 많이 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우울증도 심하면요. 정말로 참 감당이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상태들이 내가 알고 있어야 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어. 그러면은 오히려 기능적인 병변으로 보고 한방 치료를 받아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선회를 하는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도 이제 완전히 심해지면 분열증까지 가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요. 그래서 화병은 진행이 되는 게 먼저 충격기를 먼저 겪게 됩니다. 뭐 시부모의 갈등, 뭐 남편과의 갈등 이런 이제 충격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갈등기를 거치게 되고 한참 이제 서로 또 힘겹게 견주르다가 나중에는 그냥 체념을 하게 되는 단계가 오고 체념을 함으로써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혼자서 속앓이를 하게 되는 상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화병의 어떤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가슴이 뭐 잘 쿵쿵거린다든지 깜짝깜짝 잘 놀란다든지 조금만 신경 써도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어떤 분들은 막 가슴이 쪼여오고 짓누르고 뭐가 하나 눌려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실이 큰 한숨이 나옵니다. 남들이 보면은 아유 당신 왜 한숨을 쉬느냐 하는데 나는 한숨 쉰 게 아니야. 숨을 쉬려니까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가. 그래서 큰 숨을 쉰 거예요. 큰 숨이 남들이 보기에는 한숨으로 느껴지시는 겁니다. 네. 결국은 심장의 기능이 약하니까 숨을 못 빨아들이는 겁니다. 심하신 분들은요 숨이 안 쉬어져요. 끄끄끄끄끄 넘어갑니다. 뭐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 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정신에 의해 가지고요 없던 일들이 생기지고 대단한 일들도 만들어집니다. 우리 텔레비에 보면은 아기가 차 밑에 깔렸어요. 엄마가 놀래가지고요 그 차를 들어 올려요. 아니 남자도 들어 올리기 힘든 차를 엄마가 그래서 엄마의 힘이 대단한 거고 엄마의 그 모성애가 그 따라갈 재간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초인적인 힘이 정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힘도 나타나지만 그런 정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병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3대 성인병 하면요 어떤 거예요? 예?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두 개 맞췄습니다. 이제 당뇨, 고혈압, 또 이제 하나는 고지혈증은 아니고요. 예? 암 나이고. 예, 맞습니다. 심장병입니다. 예. 예전에는 3대 60년대, 70년대 3대 성인병 하면은요. 위염, 간염, 결핵이었습니다. 주로 못 먹어서 먹는 것들과 연관이 되는 것들이 3대 성인병이었어요. 요새 3대 성인병 하면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입니다. 성인병. 예. 이게 다 신경에서 오는 병들이에요. 예. 혈압도 신경에서, 심장병도 신경에서, 예. 당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 심장의 상태가 신경에서 제일 부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병이 생기지면은 이제 신경 기능이 아주 약해집니다. 예전에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은 예전 신경 쓰는 거 반밖에 안 써도 이젠 그마저도 나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도 신경 안 쓰고 어째서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도 나한테는 이제는 그 정도도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될 일이 자꾸 저절로 신경이 쓰여지게 되고 쉽게 긴장이 되고 초조해지고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그게 좀 더하면은 밤에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합니다. 또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심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쇠약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강박장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머님들이 아시고 계셔야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요소가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이런 부분들도 자 조금 적어놨습니다만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째야 되느냐? 예. 어째야 되겠습니까? 예? 치료 또요. 적을게. 예. 또 뭐라고요? 예.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욕도 좀 하고 사세요. 예. 그냥 이제 참지 마시고, 예. 뭐 이때까지 살았는데 뭐가 겁납니까? 요새는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이 조금 세게 나가면은 바로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꼬리를 내립니다. 예. 요새 잘못하면은 남자들이 쫓긴 하는데요. 그래서
치료도 좋고 즐겁게 사시는 것도 좋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참으셔야 돼요. 네. 이제는 내 이야기는 좀 하고 내가 화가 나면은 내가 화가 났다고 일러주라고. 남편한테도 일러주든지 자식한테도 일러주든지 부모님도 조금 일러드리고. 예. 그래서 속에 안 담아 놓으셔야 돼요. 첫째는 원인을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즐겁게 생각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화투도 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치료받으러 오셔야 되는 기라. 예. 그래서 치료는 정말로 미리 우리가 예방을 다 해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거지.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어머님 손바닥 한번 내보세요. 자, 저는 우리 한의원에 가면은 치료하기 전에 우리 환자분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꼭 이 강의를 잘해가지고 박수 치는 게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만고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박수 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제가 일부러 박수 치라고 시킨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부터 들어오면은 이제 한 1시간 넘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원장이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반가워서 박수를 친 건데 저는 제가 좋아서 박수 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자분들한테도 참 좋으신 거예요. 침 맞기 전에 긴장이 되고 저걸 어떻게 만나 공포에 떨려 있는데 박수 한번 치면서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예. 한번 웃으면서 또 긴장이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침 놓으면서도 조금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막 어떤 때는 이 흘러간 노래도 불러드리기도 하고 또 그 환자분들 높아놓고 있는 농담도 좀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원장이 조금 이 환자분들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평생을 침을 맞아봤습니다. 제가 아파서 어릴 때 한도 없이 제가 침을 맞아봤고 커서는 이제 한의대 들어가서 배운다고 또 열심히 제 몸에 그때는 제가 침을 찔렀습니다. 제 몸에. 왜냐하면 그 학생한테 뭐 누가 몸을 맡겨줍니까? 예. 와, 제 몸에 제가 찔러이 되게 아프대야. 그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는 막 나중에는 도망 다녔어요. 어머님은 오야돈동 아들내미를 낳으려고 침을 맞으러 데리고 다니는데 어린 식은머리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침 안 맞고 달라 빼기도 하고 약 주면은 한약 주면은 화분에 부어버리기도 하고 참 철없는 짓을 했는데 그래도 참 어머님의 그 정성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아까 어머님들 보셨겠지만 지팡이라도 짚고 잘 다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심지어 이래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로 소아마비를 심하게 알았답니다. 그래도 참 우리 어머님들이 대단하시다는 게 그래도 그 어머님의 정성으로서 제가 이래 앉아있게 되고 또 지팡이를 짚고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고 그 덕분에 또 한의 공부를 해서 정말로 제 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 손을 내밀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인간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우리 어머님의 크나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 텔레비에도 그래 하잖아요, 그죠? 손뼉을 많이 치세요. 이 손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치시면요, 오장육부에 자극이 가요. 예. 우리가 한의사들이 왜 침을 소화가 안 된다 이러면은 위장에도 안 놓고 있습니다. 여기다 침을 달랑 놔줘요. 와 여기다 놔 이런 여기가 스위치라. 예. 위장에 가도록 하는. 우리가 천장에 불이 있지만 스위치는 벽에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물론 천장에서 바로 땡겼다 놨다 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새는 벽에 거 살랑만 살랑 누르면은 불 들어오잖아요. 예. 한의사분들도 위장 안 좋으면 요 배에다 직접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어떤 분들은 포크로 먹듯이 어떤 분은 젓가락 먹고 숟가락 먹고 먹는 건 똑같은데 방법은 다 틀리잖아요, 그죠? 한의사분들도 침 넣는 것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와 난 요 아픈데 요 안 나죠. 한의사 진찰하면서 그 다 어디 아프신지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데 놓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걸 거자법이라고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래도 어머님들은 아프면 아픈 거를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환자분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 위주로 일단 치료를 많이 해드리는데 환자가 마음이 편하고 나를 믿어야 나를 따라오죠. 저를 따라와야 병을 고칠 수가 있죠. 제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명이고 뭐 아는 게 많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저한테 와주지 않으면은 제가 못 나서드립니다. 예. 저 따라다니면서 뭐 한두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서도 그 많은 분들 다 따라다니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분이 오시게 하고 그냥 오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병은 일주일 만에 낫는 병도 있고 어떤 병은 한 달 만에 낫는 병이 있고 1년 6개월 뭐 각기 병이 틀립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내 병은 대략 어느 정도 치료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죠. 그래서 저는 처음 초진 때 대략이나마 이 정도의 병은 이 정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침만 맞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약만 드셔도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방보다는 오히려 양방이 더 빠릅니다. 그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그걸 일러주는 게 의사죠. 길을 가르쳐드리는 게 제가 한의사에서 한방 방법만 고집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양의사에서 양방적인 방법만 고집을 했어도 그거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기술 이외로도 다른 것들로서 그 환자분들을 빨리 또는 편안하게 나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를 해주는 게 의사의 하나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잠시 이야기가 또 옆으로 샜네요. 그래서 집에서 박수 아침에 아까 그 일러드린 그 행동 하시면서 아침에 한 5분 정도 열심히 박수 한번 치세요. 뭐 남편이 보디 말디 그냥 내가 치면 돼. 예. 그다음에 아까 어머님 저거도 하시네. 요 손가락부터 요래 해가지고 손가락 끝을 딱딱딱딱딱 요래 부딪히는 요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혈액 순환만 좀 도움이 되세요. 손바닥은 전체 오장육부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한 20-30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확 웃으세요. 남들이 보디마디 요새 텔레비에서도 그 많이 이야기하실 때 일부러 웃는다고. 근데 웃으시면요 근육이 풀어져요. 또 웃으시면은 심장이 위축이 된 게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남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이럴 계절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 뭐 누가 뭐 보디 말디 뭐 나를 어째 생각하면 내 편하고 내 건강하면 그게 제일이죠. 그래서 막 아무 일 없어도 크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냥 싱긋이 이렇게 미소만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이래 하듯이 크게 요것만 하셔도요 병원에 오는 거 3분의 1은 줄입니다. 아니 그 3분의 1이면은 돈으로 따지면은 상당합니다. 우리 한의원에 오시면 약간 비싸요. 아버님들 병원에 가셔가지고 사진 한 판 찍으면 사진값이 와 그래 비싸노가. 아니 일반 사진 뭐 찍는 거에 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되니까 뭐 MRI만 찍으면 40~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가서 찍자 하는데 안 찍을 수 있습니까? 찍어야죠. 그리고 또 찍고 눈을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죠. 찍자 하는데 안 찍으면요 뭐 한 일주일 동안은 찝찝합니다. 그래 돈이 들더라도 찍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도 무작정 찍자는 거 아니거든요. 의심의 소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서는 완전히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찍어봐야 안에서 어째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래 한 2~3시간 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뭐 다른 것보다 어머님들이 화병이 제일 그러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만 해도 한 2~3시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가장 그러한 게 수승하강법이나 천년사화법으로서 열을 내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수승하강 물은 오르고요 불은 내리는 이런 작용이 돼야 됩니다. 심장은 열을 담당하고 밑에 하초신은 수를 담당합니다. 이게 서로 교제가 돼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수화 불교제가 되는 거예요. 상열 하한증이라 그럽니다. 위로는 열이 뜨고 밑으로는 차가워져요. 그래서 화병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밑에가 반드시는 아닙니다. 예, 대다수 밑에가 차가워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열 하한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기를 소통을 시켜주고 특히 이 양쪽 젖가슴 복판에 요거를 전중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많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저희들은 여기에도 직접 침을 놓기도 하고요, 뜸을 뜨기도 하고 또 부항으로서 피를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게 곤란하시니까 마사지, 예. 그다음에 안 그러면은 우리 좀 자갈돌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큰 거, 그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전자레인지나 아니면은 그 가스, 예, 렌지, 예, 거기다가 좀 약간 데워요. 그냥 하면 되니까 수건 같은 데 사가지고 이 가슴에 서슬 뜨거운 걸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러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오는 게 이제 통증 질환이시죠. 그래서 허리, 어깨, 관절 요 세 개가 거의 어머님들 다 들고 계시는 통증들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심장 질환, 중풍 요런 부분들이 주제로 제가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 나가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가져온 자료를 또 그렇다고 너무 뭐 주막 안상식으로 가시면은 하나도 못 가져가시니까 제가 최대한 되는 데까지 강의를 하면서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체 성인들의 한 80% 정도는요 요통이 있으세요. 사람은 이 직립보행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요통이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물들은 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허리에 부담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디스크가 거의 없어요. 사람은 서서 다니기 때문에 위에서 누줄리 주면서 허리에 부담들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기가 보통 때는 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 허리로 들어온 충격을 다 흡수시켜 줄 수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허리를 쓰고 무거운 걸 들고 오래 서 있고 오래 앉아 있고 해도 우리 허리를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써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허리를 감싸고 보호를 해주는 신기가 약해진다든지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즉 외상을 입는다든지 교통사고로 다친다든지 뭐 이런 외적인 요인으로 허리에 이제 부담이 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요통을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주로 크게 나누면은 허리 디스크, 척추 압박골절, 척추 측만증,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허리 염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서도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요 물렁뼈가 달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허리에는 5개 뼈가 있어요. 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그거를 뭐 보통 이 병원에 가면은 뭐 4번, 5번 디스크입니다. 이래 합니다. 그러면은 척추뼈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있는 추간판 물렁뼈 디스크가 달이 났다. 이래 보시면 되세요. 의사 이 참 하기가 어떤 때는 좀 또 쉬운 게 허리 디스크 이러면요. 저는 막 거의 한 대략으로도 이랍니다. 4번, 5번 탈나셨을 겁니다. 그러면 70% 맞아요. 70점 기본. 네. 거의 허리 디스크 탈나면은 주로 한 70%는 4번, 5번에 탈납니다. 주로 많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가장 부담을 좀 받기가 쉬운 이런 쪽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리 디스크는 협착증하고는 틀리게 이 물렁뼈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와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증이나 비슷하게 다리가 땡긴다든지 저리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아린다든지 터져 나갈 것 같다든지 시리다든지 덤덤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심하면요 아랫도리가 마비가 되세요. 예. 그런 경우는 급성적으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흘러내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마비가 돼서 대소변 실금 대소변도
가누질 못하는 이런 경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허리가 참 중요해요. 허리 디스크는 이제 그 디스크에 있는 이 수액에서 영양분과 수분이 빠져나가 가지고 이 디스크의 신축성이 감소가 되면서 물렁뼈가 튀어나온다든지 퇴행성 닳는다든지 이런 상태 때문에 생기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디스크인지 아닌지 좀 간단하게 집에서도 체크를 해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림 같이 집에 누우셔가지고요, 편편한 데 누우셔가지고 다리를 쭉 들어 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인 분들은 뭐 80도 90도 가도록까지 전혀 다리에 부담이 없으세요.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은 다리를 80도 정도까지도 들어 올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다리에 부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일단은 의심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예. 또 똑바로 선 상태에서 우리 인사하듯이 90도로 쭉 허리를 구부리면은 이 다리가 엉치나 다리가 당긴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 또 똑바로 선 상태에서 이 허리나 골반이 좀 많이 틀어져 있다든지, 또는 엎드려 누우셔가지고 양쪽 다리 길이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가 한 3cm, 4cm 요 정도는 막 완전히 그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간 골반이 틀어지면서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나간다면은 디스크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서 있을 때 허리에 걸리는 압력을 한 100으로 보시면요, 어제 바로 앉았을 때는 한 150, 또 어제 앉아서 몸을 이렇게 찌부리고 집중하게 있으면은 한 250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요새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게 좀 덜한데요, 요새 젊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뭐 초중 고등학생들 정말로 이 허리 심합니다. 측만증 같은 것들. 애들이 자세가 다 비틀어져 가지고, 특히 컴퓨터 하면서 막 오래 앉아 있고 이러면서 몸을 이렇게 비틀어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척추를 다 휘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의원에 내방하신 분들 애들 이렇게 척추 검사, 모아래 검사라는 이런 것들 쭉 해보면은 허리가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좀 심각하게 허리에 문제가 생기지는 이런 상태가 생기지세요. 그래서 허리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운동들은요, 우리가 운동도 연세가 드시면은 무조건 운동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관절이 있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등산이나 뭐 요새 계단 오르내리는 게 참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계단 오르내리는 거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관절이 더 나가요. 예. 그래서 그 자기의 몸의 병에 맞는 운동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맞춰 하셔야 돼요. 이제 허리에는 좋은 게 수영이 참 좋죠. 그런데 수영도 자유형, 배영, 평형은 괜찮은데 저 병은 허리 오히려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수영이라고 또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기라든지 걷기, 또 등산, 이런 것들은 허리에 또 강화를 시켜주는 도움이 되는 이런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은 좋은 게 평지를 살살 좀 우리 이 조깅하는 것보다는 좀 속도를 느리게 살살 해 나가시면은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다음에 자 일러드린 거하고 또 맨손 체조 같은 거 이런 것들 좋은 편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틀리지만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침대를 너무 소프트한 거 말고, 즉 너무 푹신푹신한 거는 사용을 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좀 단단하고 평평하고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게 좋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은 당연히 안 좋죠. 하지만 체중에서 한번 나 살이 찌고 싶어 찐 거 아닌데 참 조절하기 힘들더라도 더 나가시진 않도록, 체중이 더 찌지는 않도록 식단 관리하시고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허리 디스크하고 병원에 가시면요, 허리 하면은 디스크 협착증, 또 하나 더 잡으면 퇴행성,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방전이증이나 척추분리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조금 덜 하시고요. 이 척추 디스크하고 협착증만 아셔도 어머님들은 거의 80점은 맞으세요. 근데 디스크하고 협착증은 좀 틀립니다. 디스크는 아까 물렁뼈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을 하는 거고요. 협착증은 신경이 나오는 이 관이 막혀서 신경이 압박을 받는 겁니다. 척추뼈라든지 척추인대라든지 척추후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관을 나오는 신경을 막 푸는 거고 신경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정상은 비슷합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가 땡긴다든지 저린다든지 아린다든지 터져 나갈 것 같다든지 이런 정상은 비슷한데 이제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의 차이는 아까 말했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지르는 거,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막 좁아지고 막히는 거,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협착증 환자는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시면은 이 쪼그리 앉아가지고 쉬었다가 또 가시고 또 한참 걷다가 보면은 쉬었다 가시고 하시는 분들 보실 겁니다. 그분들은 거의 뭐 열이면 8 협착증 환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이 협착증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별로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근데 걸어가면요. 신경이 서서히 누질러지면서 이제 걷다 보면 막 다리가 땡기고 아리고 막 도저히 힘이 들어서 주저앉습니다. 예. 주저앉으면 우리가 주저앉을 때는 이렇게 뒤로 막 몸을 제끼면서 이렇게 쪼그리 앉지는 않잖아요. 이 몸을 앞으로 숙여가지고 쪼그리 앉죠. 예. 숙이게 되면은 이 척추가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지면서 신경이 나오는 공간이 조금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신경이 누질러져 있는 부분들이 압박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이러던 통증의 상태들이 서로 깔아앉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괜찮거든요. 또 걸어가세요. 또 한 50m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살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또 가다가 많이 또 아프면은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허리 굽으신 어머님들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 협착증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유발을 시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자반진 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척추관 협착증과 축간판 탈출증에 대한 비교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에는 좋은 운동이 유산소 운동과 굴곡 운동입니다. 예. 이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이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 집에서 뭐 실내 자전거도 괜찮으시고요. 자전거 탈 때는 우리 허리를 구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허리에 이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의 상태들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이 골반 기울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과불급이라고요. 너무 운동이 모자라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 내가 무조건 운동 많이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 많이 하면요 오히려 더 그게 역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어떤 수술이라든지 또는 밑에 단계는 시술, 그 밑에 단계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쪽으로 이제 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거는 수술로 사는데 저희들 한방에서는 이제 수술을 안 하고도 이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치료를 해냅니다. 예, 그래서 이 수술 날짜 잡고도 오셔가지고 완치시켜 나가시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제 뭐 이 침이라든지 또 특히 약침 같은 거, 약침은 이 한약을 정제를 시켜가지고 허리에 직접 한약 제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것, 땀요법이라든지 뭐 추나나 또 부항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요. 또 요새는 이제 감압 치료라 해서 이 허리의 압력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허리 운동을 제가 하나 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테니스 공 있죠. 네, 테니스 공 3개를 구하셔가지고요. 2개를 비닐 테이프 같은 거로 이렇게 평평하게 가로로 묶으세요.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이제 요렇게
요 검사처럼 요 꽁지뼈에다가 하나 이제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꽁지뼈에다가 요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두 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중에는 요 밑에 꽁지뼈는 빼고 요 두 개만 허리에 딱 대고서 엎드리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상태에서 좀 한 3분 정도까지 그냥 지그시 눌러주는. 근데 테니스 공이 몰랑몰랑하니까 그러면서도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들은 저런 거 대신에 이제 감압 치료기에서 에어로 허리 디스크를 밀어 엮는 방법을 합니다만서도 집에서는 그런 의료기구가 없기 때문에 저런 걸로도 해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감압 치료기 같은 걸로 허리를 서서히 허리 압력을 줄여 나갑니다. 우리 왜 우주선에 우주 비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텔레비에 보면 공중에 붕붕붕붕 떠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그 우주선 안에 중력이 없는 것 없어서 떠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은 지구의 중력이 사람을 끌어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선 비행사처럼 날아가지 않고 땅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붙어 있다 보니까 자꾸 위에서 압력을 받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선의 비행사처럼 무중력 상태를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해가지고 허리 디스크를 치료를 해나가는 이런 어떤 요새는 신개념의 또 치료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까 테니스 공 같이 이런 어떤 에어가 허리에 디스크를 밀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하죠. 그런데 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용으로 아까 테니스로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 허리 디스크만 치료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허리를 잡아주는 이 허리 심부근, 장요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어떤 이 허리 근육 강화 기계 같은 이런 것들로서도 요새는 이 허리를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상태들이 허리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허리에 대해서 뭐 다른 아까 제가 심장화하고 허리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허리에 대해서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예. 아 그럼요. 예, 그거는 미리 예방도 되는 거니까요. 아까 1회에 3분 정도 그렇게 해가서 한 뭐 10회 정도 하시면 더 좋고요. 예, 뭐 그거는 시간 나시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뭐 한 2~30분 한 번 할 때 한 2~30분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뭐 정 안 되면은 10분씩 뭐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예.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 이해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50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머님들한테 사실은 가장 많이 오는 게 허리고요. 두 번째는 관절염이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50견입니다. 제가 순서를 먼저 관절염을 먼저 이어놔야 되는데 50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자분들도 어깨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50견은 50대 이후에 잘 나타나는 견배통이라서 통상 50견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할아버님들이 나는 70대인데 그럼 나타나면 70견이가 이래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지금도 50대 같이 보여요. 그래 야하고 맙니다만서도 주로 이제 50대 이후로 넘어가면은 몸의 전반적인 기능도 떨어지듯이 인대나 주위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약해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이제 어떤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봄, 여름 지나면 가을, 겨울 오듯이 이제 인생의 정전기가 지나는 시간이 그런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이제 관절 조직
관절 주위 조직에 이 미세 염증들이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뒤로 제끼지도 못하고 이 대각선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십견 또는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견인대 이완증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이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한방에서는 이 풍한섭담이라든지 어혈이라든지 기체 담음, 뭐 오장의 저하 여러 가지 원인들로서 잡고 있습니다. 이 오십견은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아파만 옵니다. 운동 제한은 안 나타나요. 저 운동 제한이라는 건 팔이 안 올라가진다든지 뒤로 안 제껴진다든지 이런 운동 제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밤에 많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좀 더 심해지고 만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통증도 나타나지만 운동 제한이 나타납니다. 자, 손 올려 보십시오. 자, 이래 머리 쪽으로 아니 한 손만요. 예, 한 손만 쭉 올려서 머리는 움직이지 마시고 머리에 딱 붙여 보세요. 예, 내리셔도 됩니다. 어머님들 대단하십니다. 이 거의 다 올라가십니다. 이게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 이게 딱 머리에 붙고 붙더라도 안 아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어깨 인대가 늘어나고 오십견이 오면요, 이게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더 이상 올려도 올라가지 않고 통증을 느끼세요. 자, 이번에는 뒤로 이렇게 브라자 끈 있는 데까지 한쪽 손만요. 네, 쭉 해보세요. 브라자 있는 데까지 다 갑니까? 예. 그러면은 오케이. 예. 이게 심하신 분들은 이게 그까지 안 가요. 그 다음에 더 심하면 이 손으로, 그 손으로는 뒤를 못 닦아요. 그 정도로 이 뒤로 안 돌아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손으로 반대편 어깨 견갑골 쭉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앞으로 거의 대다수 되네. 이게 이제 심하면은 이게 요까지밖에 안 가요. 예.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은 지금 어깨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를 운동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어깨 오십견이 왔나 어쨌나 가끔 좀 집에서 편안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올리보고 뒤로 제끼보고 대각선으로 해보면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요, 나중에는 통증은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운동 제한이 지속적으로 이제 안 돌아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오십견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걸려요. 이제 그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가벼우면은 빨리 낫고요. 똑같은 오십견이라도 오래되고 심하고 또 연세가 많으시면은 훨씬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치료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사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환자분들도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내 친구가 여기서 일주일 치료받고 나섰다는데 나도 좀 나서주죠. 진맥을 해봅니다. 그 어떤 어머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아니 일주일 맞으신 거는 이건 허리를 뜨끔하셨든지 뭐 좀 잠시 충격이 갔든지 이래서 뭐 침 한 일주일 맞으면 그런 경우는 풀어지거든요. 또 피마빼도 풀어지고. 그런데 이분은 디스크라. 이 디스크는 최소한 잡아도 2~3개월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환자분들은 똑같이 허리 아픈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2~3개월 치료를 하고 그것도 이 침만 맞아 되는 게 아니고 약을 쓰시고 침을 맞고 제대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런 게 어디서 내 친구는 일주일만 맞았다는데 나도 일주일 침 맞아보고 결정할게요. 그래 해보세요. 근데 일주일 받으셔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라고 제가 또 열심히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다음 한 일주일 지나서 왜 나는 안 낫는겨? 그래야 합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일주일 치료받아가지고 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서줘야지. 시급합니다. 열심히 의사분이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건 이래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후가 어떻고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이래 되니까 그 정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해야 환자분들도 어떤 각오가 서고 계획이 서고 이래 되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하면은 뭐 며칠 맞다가 안 오시게 되죠.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깨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탁자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걸 잡고 이런 식으로
어깨를 흔드는 운동을 해주세요. 그다음 맨손으로 이렇게 우리 시계추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흔드는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예. 조금 더 가면은 조그만 뭐 아령, 요새 뭐 1kg짜리 아령 같은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잡고 흔들어도 되십니다. 예. 그래서 어깨 결국은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만 하셔도 많은 예방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뭐 천천히 뭐 저렇게 하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이 나왔습니다. 관절 종류가 참 많아요.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연세 드시면은 특히 많이 오는 게 퇴행성 관절, 또 류마티스 관절도 많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서도 퇴행성 관절이 가장 많이 와요. 이 퇴행성이라는 것은 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골이 주로 닳아서 생기지는 이런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로 이제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시고요. 이 40 중반 이전에는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자분들은 주로 50대 중반 이후로 특히 좀 많이 나타나시고요. 특히 이제 비만해지시면은 그 체중이 허리와 무릎에 다 걸리다 보니까 특히나 더 무릎 관절이 빨리 퇴행성이 진행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겠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은 이제 주로 무릎 쪽에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 예. 그다음에 이 어깨 또는 고관절, 또 척추 이쪽에도 또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 퇴행성 관절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기혈이 제대로 이 소통이 안 되게 되면은 이 피 속에 있는 많은 산소와 영양분들이 관절에도 충분히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 주위의 혈액 순환이 나빠지고 이 골막에 또 심지어는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지는 거예요. 많이 더우시죠? 어쩝니까 이거 이 강의도 별로 재미도 없으실 낀데 날씨까지 덥고 이래가지고 아니 좀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더 좋으실 낀데 이 퇴행성 관절을요 우리가 체크하는 뭐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에 이 무릎에 부담이 나타나시면은 아 내가 진짜 좀 퇴행이 오는갑다라고 짐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특히 또 우리가 앉아 때려날 때 무릎에 뚝뚝 소리 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어머님들은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고 이 무릎에 이제 기름기가 빠졌는갑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기름기 빠졌다는 소리도 비슷하게는 맞습니다. 이 무릎 관절과 관절 사이에 활액이라는 액체가 있는데 그 활액이 줄어들거나 탁해지면은 뼈와 뼈끼리 이 소위 완충 작용을 못해요. 우리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엔진 오일이 있어가지고 피스톤의 마모를 막아주는데 우리 관절에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이래 해도 손상이 없도록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줄어들고 탁해지고 하면은 제대로 못 막아주면서 뼈의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뼈가 닳아요. 네. 특히 이제 연골이 닳게 되고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끼시고 나중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인공관절이 요새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참 그래도 많이 이래 발전이 돼 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게 낫죠. 예. 가급적이면 그런 거 사용을 안 하고 내 걸로서 제대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뭐 퇴행성 관절 한의학적 원인 이런 것들이 사면 크게 그한데 저희들이 이제 풍한섭의 기운이 들어가서 관절에 부담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있으신 분들은 평지 천천히 많이 걸으시고 그다음에 수영 중에서도 우리 아쿠아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서 걷는 거 이런 것들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되시고 집에서 이제 뜸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집에서 하기 번거로우시니까 제가 팁을 하나를 드리면은 굵은 왕소금 있죠. 예, 굵은 걸 해야 됩니다. 예, 그거를 한번 후라이팬에 확 볶아요. 그러면은 그 볶는 이유가 이제 소금에
이제 수분이 함유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수분을 한번 날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목천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뜨겁게 해서 무릎에 찜질을 하는 소금 찜질 요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 하면 귀찮아요. 또 빨리 소금 씻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이 한번 소금을 집에서 확 볶고 난 뒤에 소금 자루를 한 서너 개 만들어요. 그래서 자루를 우리 못 쓰는 전기밥솥 같은 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자루채로 전기밥솥 안에 넣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자루채로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저녁 때 텔레비 보면서 꺼내가지고 하나씩 찜질하고, 또 그게 좀 빨리 식어요. 또 식으면 그거 집어넣고 또 다른 거 꺼내야 찜질하고. 처음엔 뜨거우니까 밑에 수건을 하나 깔고 찜질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소금에 소염작용이 있어요. 염증을 깔아앉혀주는. 그래서 우리 왜 고등어 소금 뿌리잖아요. 생선 같은 것들도 상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통증을 깔아앉혀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주 경미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런 소금 찜질만 한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해주셔도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반 정도 되면은 그 정도 가지고 저절로 깔아앉을 정도는 아니세요. 하지만 많은 통증의 완화와 도움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 오래 하다 보면 소금이 바스라지죠. 예. 그러면 버리시고 또 굵은 걸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어떤 하나의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우리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왜 못 쓰는 전기밥솥으로 하라는가 하면은, 소금 넣어놓으면요, 나중 그 밥솥 못 써요. 예.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도 데울 수 있거든요. 나중 전자레인지 못 써요. 소금이 그만큼 독합니다. 예. 그리고 이 관절에 도움되는 이 우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니까요. 우유, 생선,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고, 또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는 오래 쪼그리 앉아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 또 체중이 증가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의 상태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절에도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라평지 걷기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식사요법도 제가 조금 여쭤봤습니다만서도 멸치, 우유, 칼슘, 비타민 D라든지 또 소음기 많은 음식을 좀 삼가시고 이런 부분들 우리 어머님들 다 잘 아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 좋으세요. 집에서 천천히 하셔가지고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까 운동이라든지, 그다음 숙면이 참 중요합니다. 이 숙면은요, 관절뿐만 아니라 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면은 보약보다 낫다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초저녁 잠이 많아지고 또 일찍 깨시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좀 어떤 경우는 아까 심장하와 연관이 되면은 잠을 자도 깊이 못 자는. 그래서 자고 있으면서도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느끼고 뽀스락거리는 거 다 느끼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열 몇 편의 드라마를 꾸고 나오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 깊이 못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탁파까지 들어가면 수면파가 우리가 누구나 다 꿈을 꿔요. 하지만 깊은 수면파로 들어가면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알파파 아주 얕게 주무시면은 꾸는 꿈들이 다 기억이 나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죠. 그러면 당연히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몸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는 시간도 딱 좀 규칙적으로 정하셔가지고 하시는 것들이 필요로 하시고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절염에 좋은 차들이, 어깨는 특히 모가차가 좀 좋으시고요. 모가는 또 기관지에도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율무차도 도움이 되세요. 율무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저희들 율무를 약재로 많이 쓰거든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다이어트에도 비만에도 효과적이고 참 좋습니다. 이뇨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 이런 쪽에는 두충차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왕 차 드실 것 같으면은 저런 쪽에 자기한테 맞춰서 드셔보시는 것도 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축력. 예. 그리고 뭐 당연히 관절염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의자에 지금 이제 주로 앉는 거, 쪼그려 앉는다든지 무릎 꿇고 앉고 이런 것보다는요. 그다음에 딱딱한 신발보다는 푹신한 운동화를, 또 계단과 경사진거는 되도록 피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지팡이든 관절 보호구 같은 것들도 이용을 하시는 것도 또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풍을 그래도 이제 조금씩 진도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대충 이제 우리가 이야기 드린 통증에서는 이제 허리 쪽에, 그다음에 어깨 쪽에, 무릎 관절 이거를 일러드렸습니다. 요거만 주의하셔도요. 어머님들 100세까지 사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요런 것들이 사람이 좀 죄송한 소리입니다. 죽진 안 하고 괴로운 기라. 예. 근데 아니 내가 좀 내 몸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님들이 요새는 뭐 예전처럼 물이 없어서 뭐 영양실조 뭐 이런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뭐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예방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해 나가시면은 뭐 100세까지 얼마든지 건강하게. 예. 또 이제 좀 있으면 한 120세 되면은 더 안 좋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앞에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가장 어머님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정말로 이런 것들은 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를 이제 끄집어내겠습니다. 예,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어머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중풍, 치매, 예, 그다음에 심장 질환, 예, 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 같은 경우 뭐 내가 조금 이게 뭐 모르고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풍 같은 경우는 나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풍은 어느 정도 빨리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거나 또는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은 글자 그대로 몸에 마비가 나타나는 거죠. 뇌졸중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그러고요.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뇌 일부가 손상이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이거 말고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막혔다가 뚫어지는 거예요. 이런 환자만 오면요, 그 의사는 금방 명의됩니다. 예. 아이 뭐 침 하루 났는데 다음 날 멀쩡히 이 마비됐던 사람이 멀쩡히 돌아온다든지, 뭐 일주일 사이에 이 마비가 된 게 돌아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팍팍팍 진행이 빨리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물론 의사의 지구한 이제 노력도 있겠지만서도 놔둬도 저절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일과성 뇌혈 발작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지면은 앞으로 더 큰 풍이 올 거라는 하나의 예고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이제 한번 왔으니까 이제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런 게 오신 분들은 오시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풍이 올 가능성들이 프로테지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주의를 하시고 미리 검사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중풍의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물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은 프로테인을 차지하는 게 고혈압, 당뇨, 심장병입니다. 아까 이거 뭐라 했죠? 예, 3대 성인병이 풍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뭐 비만이나 과도한 음주나 담배 뭐 이런 것들 다 있겠지만서도 결국은 저런 것들이 많은 프로테인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이 풍이 오기 전에는 어지럽다든지
또 속이 메스꺼워진다든지 또 토한다든지 또는 막 어떤 경우는 눈이 바글거린다든지 실룩거린다든지 또 감각이 좀 어두워진다든지 말이 좀 어두워진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전조증상들이 좀 많이 생기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품이 자꾸 이상하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하품 말고요. 막 계속 하품이 이래 나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지러우면서 속이 미식겁고 토할 정도. 물론 어지러우면 속이 미싱해지는 것은 뭐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토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상당히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의 증상은 어떤 한쪽에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거나 또는 얼굴까지 에도 이 저린 느낌이라든지 힘이 빠진 느낌이라든지 감각이 둔하다든지 이런 상태들이 나타납니다. 또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또 한쪽으로 자꾸 몸이 쏠리고 쓰러질 것 같다든지 나는 똑바로 걷는데 자꾸 한쪽으로 빼딱하게 걸어가는 이런 느낌이 든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경우들 또 평소 이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두통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풍이 오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평상시와 좀 다르게 나타난다 싶으시면은 일단은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면은 우리가 검사로서 또 진단으로서 충분하게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전조증상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일러드릴 수 있으니까 빨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완전히 중풍이 올 때는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고 풀어지도록 풀어지겠지 뭐 기다리면서 24시간 소비하고 이럴수록 나중에 몸이 회복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과 시간이 좀 지나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만큼은 중요합니다. 허리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 아파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몸을 갑작스럽게 못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풍이나 심장질환은요 어제 괜찮아도 오늘 문제가 생기지만 오늘부터 몸을 제대로 못 쓴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한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은요 100명 같으면은 한 10% 10명 정도는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런데 한 18% 한 18명 정도는요 사망에 이릅니다. 이 뇌출혈이 급격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나머지 73%는요 불완전 회복입니다. 얘는 평생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치료를 하셔도요 어딘가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초동 조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게 빨리 움직이시면 9% 안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73%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시고요. 최소한 풍이 오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잡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게 굳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치료해도 거의 거기에서 거길 정도로서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고혈압, 심장,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이 중풍과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제 결혼 다 하고 이제 애도 다 놓고 했는데 살 좀 찌면 어떻습니까? 근데 살이 보기가 싫은 것보다 우리가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풍이나 이런 게 살과 비만과 연결이 돼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살이 특히 이제 연세 드시면서 쪄서는 안 좋겠다,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풍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식습관으로서는 이 소금을 좀 적게 드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국문화이기 때문에 이 국에 의외로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젖어 있어서 조금 싱거우면 못 먹어요. 그래 아버님들이 막 화를 냅니다. 저도 와이프한테 야단 많이 맞습니다. 맛이 없다. 이 사람이 간이 부었나
주는 대로 안 먹고.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저 유튜브에 나간다는데 우리 와이프 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참.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밥 투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만히 있습니다. 안 하면 잘못하면 그마저도 못 얻어먹겠는데요. 예. 그래도 시비를 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발 간은 좀 맞게 하자. 그런데 내 입에 간이 맞을 정도면은 와이프가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정말로 아내가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간을 낮춰주고 이런 그 심정은 제가 참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런데 못 먹겠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만서도 아무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서도 어머님들도 최대한 싱겁게 드셔야 되세요. 예. 그래서 최대한 소금을 적게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중도 최대한 좀 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밤에 뭐 드시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은 8시 이후로는 뭐 드시는 것들을 삼가세요. 예, 낮에 뭐 드시고 이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고요. 지금 이 심장 부분도 좀 남아 있는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요 10분 안에는 요건 할 수는 있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10분을 할까요? 아니면 요거를 맞아야 말씀을 드릴까요? 맞아야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난주 제가 남아서라도 받을 테니까요. 이제 특히 연세가 드시면은 풍 못지않게 이제 많이 오는 게 이 심장입니다. 아마 어머님들도 심장 검사 하신 분들도 제법 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요새 스텐트 같은 것도 많이 넣죠. 혈관이 좁아지면은 이제 할 수 없이 혈관을 넓혀야 되는. 아까 이 심혈관계 질환은 제일 처음 나왔던 심장하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는 심장하를 넣고 뒤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넣은 겁니다. 이 심혈관계 질환은 심장과 연결된 모든 혈관에 좀 이상이 생기지는 겁니다. 동맥경화증도 그렇고 관상동맥증도 그렇고, 예, 특히 이제 폐경기 전후의 이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심혈관계 이 질환은 나이뿐만 아니라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뭐 흡연, 스트레스, 비만, 음주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데 저는 이런 음식보다는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신경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심장은 마음만 편하면은 일단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아까 제가 웃으시라 말씀을 드린 것도 그렇고 차라리 막 욕을 하시라 속에 담지 마시고 하시라는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제가 큰일 났네요. 이게 사진 찍히면은 이게 잘못하면 저 원장이 와 어머니들 보고 욕을 권하노 이래서 하면 좀 곤란한데 그래 해석 안 하시겠죠, 그지? 네. 그래서 이 심장 주위에 이 간산동맥이 가늘어지면서 심장에 제대로 이 혈액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뭐 뉴스 같은 데도 보면은 이 등산하시다가 헬기 타고 실려 내려오시는 경우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생기시게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은 뭐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흡연, 당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완치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질환보다는 조절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이런 어떤 질환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꾸준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올바른 어떤 식습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요. 예. 특히 이제 걷는 거 어머님들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뭐 등산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으세요. 좀 평지를 살살 걸으시고 또는 아쿠아 같은 거 하시면서 걸으시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잠시 이제
그거 드리면은 팔다리가 이리 저리면 우리 보통 뭐 아유 풍이 오는갑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전조증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그렇다 해서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또 저리면서도 힘이 좀 빠진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의심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눈 주위나 얼굴 근육이 잘 떨리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 속에 어머님들이 좀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를 자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 양파즙 아시잖아요. 예, 양파즙을 내셔가지고 드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면 양파 껍질을 달여서 차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가 이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여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풍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있잖아요. 양배추를 삶아가 드셔도 되고 즙을 내서 드셔도 되고 이 양배추가 위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래 연세 드시면은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돼서 오신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배추 액기스만 내서 파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드시면은 상당히 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찰밥 있지 않습니까? 예, 100% 찹쌀만요. 보통 때는 찰밥에 현미나 콩이나 뭐 이런 거 섞어가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장에 약이 되라고 드실 때는 찰밥을 100% 찹쌀만 해서 찰밥을 해 드시는 게 위에 약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냥 드시지 마시고 밥을 지을 때 소금을 약간 넣으시면 약간 간간해지게 되겠죠. 그럼 찰밥을 먹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매번 하려면 귀찮으니까 한솥 하셔가지고 한 번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주먹밥 같이 만들어서 랩에 싸가지고 냉동실에 다 얼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씩 꺼내서 해동을 해서 그거 한 끼만 하나만 한 끼 정도 아침 한 끼 정도만 드셔도 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간혹 이 찰밥이 체질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드셔보시면은 압니다. 신물이 나고 속이 오히려 부딪히고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찹쌀이 자기한테 안 맞는 체질입니다. 그런 분들은 열에 한 2명 정도 되세요.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드시면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금찜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집에서 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청열 주스 같은 거 뭐 사과하고 당근하고 양파, 생강, 귤 이렇게 넣어가지고 드시는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퍼가지고 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속 건강관리법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회음이나 용천혈을 두드리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하셔도 좋고 집에서 이제 아버님들한테 가르쳐 주셔도 좋은 겁니다. 예. 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 거의 한 3분 남기고 잘 마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또 많이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나름대로 또 어머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하나라도 더 건네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머님들 이 좋은 여성 대학 강의 또 계속 유지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